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피사 vs 볼로냐. 이 경기는 단순히 오픈 플레이에서의 공격력 싸움이라기보다 세트피스 한 방이 분위기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구도에 가깝다. 피사는 3백 기반으로 중앙 밀집도를 높이며 라인 사이 공간을 줄이려 하지만 코너킥 수비에서 파 포스트 지역 디펜스 라인이 불안정해 근거리 헤더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문전 쪽으로 짧게 잘라 들어오는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면 골키퍼와 수비 사이 애매한 공간에서 방향만 바꾸는 헤더에 취약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반면 볼로냐는 프로일러를 축으로 빌드업을 안정시키고 로우와 이선 자원들이 측면에서 파울을 유도하며 코너킥 프리킥 상황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임모빌레와 센터백 자원들이 니어 포스트를 향해 동시에 침투해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면 피사의 파 포스트 라인은 마크 전환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 틈에서 결정적인 헤더 찬스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세트피스 한 번만 정확히 설계된다면 볼로냐 입장에서는 묵직한 한 방으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그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교체 전력에서도 볼로냐가 비교적 더 두터운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어 후반 막판까지 세트피스 타깃을 바꾸거나 킥의 유형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풍부하다. 피사가 경기 초반엔 3백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세트피스 수비 불안과 교체 전력 차이가 누적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볼로냐 쪽 기대값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세트피스 수비 완성도와 벤치에서 투입할 수 있는 카드의 질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볼로냐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더 잘 갖춰진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사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우디네세 vs 피오렌티나. 이번 매치는 전술적인 완성도와 체력 상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차하는 구도다. 피오렌티나는 기본적으로 빌드업과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려는 팀이지만 컨퍼런스 리그 강행군 일정 탓에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크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관리하며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디네세는 이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4-4-2 블록을 정비하고 자니올로를 중심으로 역습과 전환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설계할 수 있다. 전반 초반에는 피오렌티나가 자연스럽게 점유율에서 앞서더라도 우디네세가 중원에서의 압박 간격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오렌티나의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는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구간에서 칼스트렘이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차단해내고 자니올로에게 빠르게 공을 연결해준다면 피오렌티나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생기는 작은 간격을 파고드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자놀리가 타이밍을 맞춰 오버래핑을 동행하면 측면에서 2대1 구조가 만들어지고 피오렌티나 수비수들은 크로스와 컷백 두 가지 옵션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기에 박스 안마킹에서 흔들릴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피오렌티나는 모이스킨과 구드문드손, 만드라고라를 축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강행군 일정 속에서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마다 우디네세의 압박에 걸릴 여지가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피오렌티나 중원 라인의 압박 강도와 왕복 주파력이 떨어지면 만드라고라가 수비와 전개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그 틈을 칼스트렘과 이선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디네세는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후반 60분 이후 라인을 조금씩 올리며 두 줄 수비 간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역습뿐 아니라 점유 구간도 늘려가며 경기 흐름 자체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플랜을 준비할 수 있다. 결국 초반에는 피오렌티나의 이름값과 전술 구조가 눈에 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밀도와 왕복 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쪽이 더 많은 세컨볼과 전진 상황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이번만큼은 그쪽에 우디네세가 서 있다고 보는 해석이 설득력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디네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레알 마드리드 vs 헤타페. 이 경기는 전력 스쿼드 깊이 공격 옵션까지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한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나 빠르게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고정시키느냐가 핵심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두고 빌드업을 시도하면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각각 하프 스페이스 측면에 배치해 수비 라인을 넓게 벌려놓을 것이다. 비니시우스가 좌측에서 연달아 크로스와 컷백을 섞어 올리면 수비수들은 박스 안쪽 크로스와 낮은 지점 컷백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마킹 기준점이 애매해지는 상황을 자주 맞게 된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서 주드 벨링엄이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하고 있으면 클리어링된 공이 한번 흘러나오는 순간 빠르게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거나 다시 측면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 진입각을 연다. 시간이 지날수록 레알 마드리드의 점유 위치는 점점 더 상대 박스 근처로 밀고 들어가고 헤타페는 라인을 더 내리며 페널티 박스 주변을 조여야 하는 구도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크로스 컷백 세컨볼 슈팅이 반복되는 파도 공격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헤타페는 아람바리를 축으로 박스 앞을 지키며 버티려 하겠지만 마이로 마르틴에게 연결되는 역습 루트가 막히는 순간 수비 시간만 길어지는 경기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볼을 잃더라도 곧바로 근처에서 압박을 걸며 상대가 전환할 여유를 주지 않고 다시 볼을 회수해 공격을 이어가는 재점유 패턴을 준비해 둘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음바페는 수비 뒷공간을 향해 계속해서 다이아고널 침투를 가져가고
비니시우스는 터치라인을 넓게 쓰다가 안쪽으로 접어들어와 수비 라인을 교란한다. 벨링엄은 두 선수 뒤쪽에서 세컨볼과 리턴 패스를 모두 동시에 노리며 박스 앞과 페널티 스팟 주변을 번갈아 차지하면서 마무리 타이밍을 재는 역할을 수행한다. 헤타페 입장에서는 포백과 미드필드 라인 간격을 좁히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커버하기에는 라인당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간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첫 번째 크로스는 막아도 두 번째, 세 번째 세컨 찬스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런 흐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서두르기보다 점유율을 차분히 누적시키면서 헤타페 수비 블록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경기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 구조와 선수 개개인의 결정력, 그리고 박스 앞 공간을 점유하는 능력을 모두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스코어가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어 갈 그림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